이번 장은 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데이터는 형태가 다양하고 연산 방법도 다릅니다.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면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변수를 통해서 메모리에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변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의 타입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 문자열로 사용이 되며, 정수형은 인티저로, 실수형은 더블형으로, 문자는 캐릭터형으로, 문자열은 캐릭터의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코드 소스에 보시면 변수의 선언부와 선언된 변수의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해당되어지는 변수의 오른쪽 값을 저장하는 방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변수에 입력되어진 데이터 값을 실행 결과로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출력부로 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변수 선언부에 a라고 하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즉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했고, 두 번째 인티저형으로 b와 c라고 하는 변수를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선언부에는 da라고 하는 변수를 실수형, 즉 더블형으로 선언을 했고,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ch라고 하는 변수는 문자형, 즉 캐릭터형으로 해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변수에 데이터 값을 초기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변수의 오른쪽에 선언되어 있던 값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a라고 하는 변수는 정수형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대입되어지는 10이라고 하는 값 역시도 정수형 타입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좌우 변이 서로 같은 자료형이어야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처리되어졌던 이 가운데 부분에 a라는 변수에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b라고 하는 변수에는 위에서 선언되었던 a 변수에 저장되어져 있는 값을 b의 값으로 대입을 시켰고, c라고 하는 변수는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졌던 값에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값을 더한 연산자를 c라고 하는 값에 저장하게 됩니다. da라고 하는 실수형 타입의 변수에는 3.5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시켜서 저장을 하였고, ch라고 하는 캐릭터형, 즉 문자형 변수 안에는 영문자 a의 대문자를 값을 선언하여 저장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C 언어에서 printf라고 하는 문장을 이용을 해서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값들을 출력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에 소스 코드를 작성한 후 컴파일 과정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일 과정입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한 후 메뉴상에서 나와 있는 빌드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빌드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에 팝업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 나와 있는 팝업 메뉴 솔루션 빌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내용들이 컴파일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 컴파일 과정은 통합개발 환경 안에 있는 아랫부분 출력이라고 하는 그 패널에 만약에 컴파일이 성공하게 된다면 빌드 성공이 화면에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컴파일상의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오류에 대한 실패라고 하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컴파일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컴파일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행 단계는 메뉴상에 디버그라는 메뉴가 있고 디버그라는 메뉴 안에 네 번째 항목에 보게 되면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하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앞에서 컴파일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버그를 시작할 필요는 없으며 디버그를 시작 않고 바로 실행을 해도 실행되어지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 아래와 같이 콘솔 창 안에 실행 결과가 출력돼서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문자열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저장은 캐릭터 타입으로 선언을 하며 이때 캐릭터를 배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배열의 크기가 중요한데 이때 배열의 크기는 저장되고자 하는 문자열의 크기를 말하며 이때 문자열의 항상 끝부분을 나타내는 널문자를 포함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저장하고자 하는 문자열에 항상 플러스 1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문자열 저장 방식의 다른 형태인 새로운 문자열 저장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캐릭터 타입의 배열을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 안에서는 string cop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에 초기화시키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 안에서는 상수값을 저장하는 변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값을 저장하는 변수 타입은 const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을 하며 이때 선언된 변수는 초기값이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끝나는 부분까지 그 상수로 선언되어 있던 초기값은 값이 변하지 않음을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변수를 선언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은 예약어와 식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약어는 컴파일과 약속된 단어로 사용되어지며 식별자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만든 단어를 의미합니다.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은 알파벳 대문자 A부터 Z까지 소문자 A에서 소문자 Z까지 숫자 0에서 9까지 그리고 밑줄만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변수명의 시작은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C 언어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식별자로 인식하므로 대소문자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수 선언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는 항상 주의하실 내용이 변수가 선언과 되는 동시에 메모리 공간의 저장이 확보가 되어집니다. 이때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변수 값을 초기화하거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수의 형태를 자료형이라 하며 자료형은 정수형과 실수형, 문자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변수에 const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상수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이 값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약어는 컴파일과 약속된 단어이고 식별자는 사용자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약어와 식별자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예학어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학어는 컴파일러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형, 제어문, 기어 클래스,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티저형, 플로트형, 더블형, 캐릭터형을 의미하며 제어문은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if 문장, for 문장, while 문장, 스위치 문장이 제어문에 해당되어집니다. 더불어 기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태틱, 오토 등이 있으며 기타는 컨스턴트 즉 상수형 타입, 사이즈 오브, 타입 데피니션 등이 있습니다.